7월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지장간 얘기. 에는 이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있어요. 이 정화는 그러니까 바로 앞전 계절이죠. 바로 앞전 계절인 이 사오미, 사오의 여름의 계절의 기운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4, 5의 여름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이제 곧 이 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돼요. 이 미중의 정화는 이제 곧 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되고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토일간이라고 한다면 정화가 편인이 되죠. 이 편인으로 공부한 것이 금 식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성으로 공부한 것이 곧 나의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죠. 그리고 미중의 을목은 삼합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중의 을목, 그러니까 과거가 돼요. 과거, 먼 과거가 되죠. 먼 과거. 이 해묘미의 먼 과거로 이제 곧 사라져야 할 기운이 돼요. 사라져야 할 기운. 을목이 사라져야 한다고요. 이제 목이 끝나야 금이 오죠. 미중 정화는 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되고, 미중의 을목은 이제 과거 정리가 되죠. 이것도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토일간이라면 이 평간을 해결하는 것이 되잖아요. 평간을 해결한다. 뭐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정말 사표 쓰고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되죠. 그리고 이 미중의 기토는 화생토 돼 있는 것이 이제 토생금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해요. 화생토, 토생금. 이게 이제 금일간을 예로 들자면 이거 자체가 관생인이잖아요. 관생인. 그래서 뭐 인정받고 지위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간단하게 뭐 지장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일간별 설명드릴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미중 정화가 금으로 전환된다는 것과 미중의 을목이 이제 곧 정리해서 사라져야 될 기운이라는 것과, 그리고 미중의 기토는 이제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일간별로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정미월에 제가 미토를 아직은 미정이라고 했어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 단계가 돼요. 미정. 이제 금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 단계가 되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분들이시라면 각오를 해야 되죠. 각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이제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정말 이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미정이죠. 아직까지는 뭐 보류를 할 수 있다고 쳐도 투에서는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 미토에서 신금으로 넘어간다는 게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했을 때 그냥 얼버무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정말 끝까지 궁지에 마지막까지 몰아붙여야 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미토의 특징이 그래요. 이 미토의 특징이 이게 음과 양의 이게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나무에 물이 차 오르면 이제 꽃이 피는 거죠. 수생목으로 나무에 물이 차 오르면 이제 화라는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화는 어떻게 해서 금으로 가냐면 지금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몰아붙여야 그 결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궁지에 몰려야 이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에 이 오빠분들 쉽게 대답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오빠를 끝까지 궁지에 몰아붙여서 이제 대답을 요구를 하면 이제 그때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토는 그러니까 쉽게 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2019년도부터 해서 이 미월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뭔가 어금니 꽉 깨물자. 저도 금이 없기 때문에 금대운이 오기 전까지는 이 느낌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금이 온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 떼내더라도 어금니 꽉 깨물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열심히 노력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귀멸의 칼날에서 네지코 있죠. 네지코가 어금니 꽉 깨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참을성과 인내는 이 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미토는 미토의 과정을 거쳐야 그런 금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거, 이제 심기일전 다 하셔야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렸고, 이 정미월이잖아요. 이 정미월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민년의 병어월을 지나온 정미월이라는 거예요. 이민년 병어월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병화와 임수가 이제 극을 해서 아주 극한의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지로는 인호합이 되면서 뭐 임수가 거의 뭐 고갈되다시피 했고 이제 금이 거의 뭐 상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민년 병화를 지나와서 정미월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인호합 그만하고 그렇게 화세로 이렇게 녹이는 걸 그만하고 이제 정임합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병호의 기억, 병호를 지난 정미월이라는 거 이 점 기억하시고 저 이제 일간별 설명드릴 때 이 점을 감안해서 설명드릴 거라는 거를 지금 미리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럼 간목일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이 미토를 보면 간목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시점이 되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시점이 되는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시기가 돼요. 이제 총각 행세는 그만해야 되죠. 이제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했을 때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책임질 준비도 해야 돼요. 미토가 정제라 그래요. 미토가 정제. 이 정제 미토가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얼버무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될 거라 이거예요. 왜냐면 미토에서는 목이 끝나야 되는데 목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뭔가 다시 반복이 되는 듯한, 그래서 뭐 헤어진 옛 연인의 등장이라든지 뭐 끝난 줄 알았던 것이 끝나지 않고 반복이 된다. 간목의 미토를 보면은 약간 파리지옥과 같은 그 왜 설탕물에 빠진 파리 뭐 이런 것 같이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다시 보니까 좋아. 그런 걸 뜻하고, 이제 간목이 정화를 보면 이거는 이제 왜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는 게 돼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된다. 이민년의 임수와 또 이렇게 정임합까지 되니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도약이 되는데 이 미토를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 미토만 잘 해결을 본다면 이 천간에서는 하여튼 이민년의 임수와 정임합을 하게 된다. 이 편인과 합이 되죠. 편인과 합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간목이 정화를 받는데 이제 간목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희생하라는 것이 되거든요. 간목이 정미를 보면 간목한테 희생하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요하는 것이 된다고요. 너 다음 단계로 점프하려면 너가 좀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화가 상관이기 때문에,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토에서 정화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라기보다는 이 미토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강제적 요구가 되는데 이런 무리한 부탁이나 뭐 이런 강요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임목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임목이. 이 비견이 대신 합의 보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하고 쳐봐요. 그러면은 뭔가 약간 어떻게 껄끄러운 상태라고 한다면 이 이민 비견이 천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진 않겠죠. 이제 귀문의 형태가 되니까 적당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게 만약에 연애 문제로 본다면 꽤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죠. 사실 뭐 일적인 면으로 본다면 뭐 계약서 잘 쓰고 합의만 잘하면 되는데 인간관계는 감정이 들어가니까, 감정이 섞이게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미토가 합의 절대로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금으로 가려는 거니까 아무리 이민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미 다음에 신금 오잖아요. 신금 오면 이걸 충으로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적당선에서 합의 보시는 것이 좋겠다. 뭐 들으시는 분들마다 뭐 상황이 다른 것이니까 뭐 요 정도에서 이해를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 타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자 타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 분들 한번 현재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 분들 지금 엄청 예민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예민하냐,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지금 돈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 아까 정미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미월에 대해서 그 정제한테 돈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좀 따를 수 있고요. 좀 민감한 시기예요. 금전적으로. 사실은 이 시종이 지금 이 금붕어를 아주 애지중지하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유욕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 다음 나온 이 카드의 모습을 봐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아끼는 모습이거든요. 아끼는 모습인데 지금 좀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각을 조금 감정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좀 돈 문제로 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이제 병월 지난달에 충동적으로 뭔가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돈과 관련해서 금전과 관련해서 뭔가 첨예하게 돈 문제로 얽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좀 과거에는 꽤 열정적인 모습이었고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벌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돈을 못 버시는 분은 아니에요. 간목이 지금 간목일간 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앞으로의 상황이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이제 안정적으로 돈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데 지금 뭐 무리하게 투자를 잘못했다든지 뭐 본의 아니게 금전 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연인과 관련돼 있다고 또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연인과 뭔가 헤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그 월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파이브 펜타클 그리고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기억은 참 사랑했던 사이는 맞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돈 문제로 얽혀버리면 그거만큼 좀 참 마음이 아픈 게 없는데 이제 관계를 한번 볼게요. 관계가 지금 이 두 분의 관계가 뭐 일단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열정이 이제 많이 식은 걸로 보여요. 서로에 대한 매력에 대한 흥미는 좀 많이 잃으신 걸로 보이는데 일종의 위자료를 좀 주고 이혼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금전과 관련된 카드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 같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금전 관계만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 수호천사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온 게 지금 혼자 끙끙대지 말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라는 거거든요. 나 혼자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변호사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 다른 사람에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수호천사 카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도 보시면 지금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 되거든요. 지금 이 카드도 그렇고 이 두 번째 카드도 그렇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라. 지금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간목 입장에서는 그 정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도움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예요. 이것도 12운성으로 보자면 미토가 간목의 임묘지다 보니까 뭔가 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자존감이 좀 많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 미토가 또 상관을 달고 왔기 때문에 또 상관경관하면서 임묘시킨다라고 하면은 나의 체면을 또 굉장히 좀 손상시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간 분들이 뭐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걸 보시는 간목일간 분들이라면 지금 꽤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모쪼록 정미월 다음이 이제 무신월이잖아요. 정미월 다음이 무신월이 온다는 건 이게 또 다음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재성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미래 카드들은 굉장히 다 좋게 나왔어요. 안정적이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쪼록 그 어금니 꽉 깨물고 좋은 한 달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간목일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을목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자, 을목일간. 자, 을목이 미토를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천간으로는 정화가 식신이죠. 정화가 식신이고 지지로 미토는 편제가 됩니다.
을목이 미토를 본다는 게 이제 어떤 아이러니함이 있냐면 이게 편제잖아요, 편제. 아, 이게 참 십성으로는 편제인데 전혀 편제 같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어떤 면이 좀 답답하냐면 이 활동폭이 제한이 돼요. 이 미중의 을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곧 사라져야 될 을목이다 보니까 활동폭이 좁아, 제한적이고 묶이게 돼요. 근데 원래 편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원래 편제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또 편제가 좋아하는 게 확실하게 답을 얻길 원하죠. 근데 미토는 뭐라 그랬어요? 미정이라고 했죠. 미정이고 보류 상태라고 했죠. 을목 입장에서는 미토가 이거 뭐 나쁘다기보다는 참 답답한 느낌을 많이 줘요. 답답한. 이게 또 12운성으로 보자면 양지의 환경이라고 해서 이 양지라는 것은 이제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이제 양지라고 하는데 이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근데 편제야. 그러니까 편제적 성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편제적 성향이 있는데 상황으로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뭔가 확실하게 답은 얻고 싶고 거기에 이제 식신까지 달고 왔으니까 식신생 편제로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정체되고 반복이 된다는 것이 되죠. 그게 참 딜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과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신월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을목의 최종 목표는 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꽃을 피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것이 되니까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이 미토라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이제 마음 급하게 먹지 말라는 소리가 되죠. 그리고 을목이 정화를 본다는 건 이거 뭐 연기 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식신을 생한다기보다는 눈물 난다.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이별을 할 수 있는 내가 어디론가 과거를 정리하고 훌쩍 떠나고 싶은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을목일간 분들 중에 이미 뭐 계획을 다 뭐 세웠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무신월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병월에 다 깼잖아요. 병월에 금을 다 깼잖아. 관에서 뭐 이미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정미월은 이제 과거를 정리한다. 깔끔하게. 그리고 다음 이제 무신월에 이제 새로운 이제 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단계가 됩니다. 뭐 이게 뭐 인간관계로 따지자면 옛날 남자친구랑 헤어진다고 벌써 헤어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금방 헤어졌다고 해서 또 금방 뭐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뭐 서두르실 필요 없이 이 정미월에는 좀 과거를 천천히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을목일간 분들도 타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턴가 타로가 약간 컨닝 페이퍼 같이 됐어요. 확인해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사주를 풀어놓고서 아, 이게 잘 풀었나? 잘 푸른 게 맞나 싶을 때 타로를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치하게 되면 아, 잘 풀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제 그만큼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좀 흥미도 많이 생겼다는 의미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을목일간 분들은 지금 상황이 이제 뭐 과거사 정리, 뭐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한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다르게 뽑아봤어요. 현재의 모습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 일단은 이제 휴식을 마친 상태죠. 이제 휴식을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는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현재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완성을 보이려면 조금 더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7월까지는 다 해야 이게 딱 뭐가 딱 채워진다든지 하나의 보통 퇴직금 같은 경우도 1년을 채워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애가 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나의 완성을 보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기가 좀 애매하다는 것이 되죠. 이게 또 해외와도 관련되니까 해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 것도 되고 어쨌든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자면 지금 뭐 너무 일이 많았던 거죠. 일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계속 그러니까 병월에 너무 좀 과하게 많았을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게 사실은 약간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거의 완성 전에 약간 조금 안타까운 모습
연출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인데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한번 더 봐야겠습니다. 이 과거의 모습은 계속 뭔가 해외 쪽을 보시는 것도 되고, 안 그래도 뭐 예전부터도 미래 계획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하나의 일을 말고도 멀리 내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멀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획했던 거다. 그리고 멀리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은 내 몫을 챙겨갖고 그냥 나가야 되나? 그냥 지금 현재 그런 상태죠. 이게 약간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7월 운세 그런 계획에 없으셨다면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면 이제 새로운 금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차이는 거지 뭐. 내가 차이는 상황이 그러면 더 황당하죠 뭐. 내가 미리 계획한 거라면 괜찮은데 그러기 전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좀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호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운세 설명드릴 때 자꾸 말씀드렸던 게 편제지만 답이 확실하게 안 나와서 답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류 상태로 지금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이다. 지금 좀 정체되고 반복되는 과정, 시기와 때를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을목일간 분들의 시선은 지금 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모습이 되죠. 을목이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미리 피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쉬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그냥 밤낮 없이 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타로 카드에서는 을목일간 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 계신 모습으로 나오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은 지금 뭔가 조금씩 다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부족, 금전 부족, 감정 부족, 결단력 부족, 조금씩 부족하다 지금 현재.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부족하다. 진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살짝 모자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7월 한 달은 그걸 채워야 되는 한 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개 나무를 세워놓고 하나만 더 세우면 되거든요. 내 입장에선 그래요. 하나만 더 세우면 돼. 근데 상대방들이 봤을 때도 조금씩 모자르니까 좀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을목일간 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통제가 안 될까봐, 내 안에 야수성이 이렇게 드러날까봐. 지금 잘 절제하고 계셨는데 내 안에 야수성이 드러나서 언제 이렇게 돌변하게 될지 몰라서 지금 많이 참아 오셨다는 뜻이 되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자면, 결론은 버킹검이네요. 결론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결혼 카드도 돼요. 이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의 가장 안정된 구조를 뜻하거든요. 이렇게 반전이 나오냐?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어찌 해서 참 조금씩 부족하고 참 답답하겠지만 결국은 완성을 본다는 거예요. 계속 답답한 와중에 그래도 마지막에 딱 가장 안정적인 직장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 카드. 저도 이제 타로를 좀 하다 보니까 별걸 다 따라하기 시작하죠. 세 장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자, 첫 번째 수호 천사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 안정적인 직장운이 이제 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힘든 과정을 좀 지나고 나면 나에게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금은보화가 쏟아지듯이 지금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다음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는요, 지금 이 아이가 배를 띄워가지고 보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의 완성을 이루고 다른 것으로 좀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도 있고요. 지금의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배를 띄웠는데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프로젝트가 하나 완성시키고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동도 가능하다.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 이거 너무 좋게 나오는데. 자, 마지막 수호천사 카드에서는 지금 을목일간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간목일간 분들한테서도 나왔던 카드인데,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내가 자신감을 가질수록 더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아무래도 이제 미월이다 보니까 이제 목의 활동성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위축이 될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뭐 가기 위한 이제 도약이 될 테니까 모쪼록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뭐 긍정적인 기운 많이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을목일간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병화일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일간입니다. 천간으로는 겁재가 되고 지지로는 상관이 됩니다. 자, 병화가 미토를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병화가 미토를 만났다는 건 이게 양에서 음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되죠. 양에서 음으로 전환된다는 건 뭐냐면 병화가 이 양권에 있을 때 할 일이 다르고 이제 음권에 있을 때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천간하고는 다르게 이 병화는 이게 태양이잖아요. 이 태양의 의미로 봤을 때 이 낮 시간에 하는,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이 태양이 이제 농사라고 따지면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들을 이게 봄부터 여름까지 이제 농작물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이 병화가 한다면 이 음에서의 역할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천간하고는 조금 다르게 양권에서의 이 병화가 하는 일과 그리고 음권에서 하는 이 병화의 의미가 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이 임목부터 해서 이제 미월까지 이 양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끝나고 이제 미에서 음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근데 이걸 월운으로 따져서 말하기는 참 그래요. 이걸 월운으로 따져서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운으로 왔다, 1년 운으로 왔다, 지난 뭐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가는 단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갔을 때 이 병화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되는데, 이걸 월운으로 말씀드리긴 참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권의 지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런 업종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동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월운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축소되고 변환되는 과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축소되고 변환이 된다. 이게 꼭 병화 일간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주의 병화의 쓰임새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양권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임부터 이게 또 하루 일과를 따지면 낮 시간이요, 낮 시간. 오전부터 낮 시간 할 수 있는 일에서, 왜 알바를 하더라도 오전부터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 뭐 오후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으로 전환된다는 게 이제 저녁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좀 해봐야 되고 또 저녁에 할 수 있는 뭐 그 환경에 대해서 파악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민년의 정미월이라는 건 정말 메마른 환경이란 말이에요. 수가 너무 모자르고 메마른 환경에 이 태양까지 뜨게 되니까 이 병화가 이 목을 지나치게 설계한다는 문제가 돼요. 목이라는 게 뭐예요? 습이잖아요. 이 습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 간의 관계, 엉켜있는 관계를 너무 이제 메마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병화라는 게 꼭 병화일간이 그렇다기보다는 이 병화가 너무 이제 목을 설계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사실은 요즘에 많이 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 올릴 때 그 사람의 속마음 올린 것도 사실 이 인간관계가 문제되는 면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니면 뭐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따르는데, 아무튼 병화가 미토를 만나면 이런 양에서 음으로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또 병화가 정화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병화월에 이 병화가 뭐 인호술 삼합의 대장으로서 뭐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게 될 그런 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병화가 정화만 봐도 내가 겁재들을 이끌어야 될 상황에 놓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이게 왜 해가 낮에 해가 이제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미시부터 지기 시작하고 이제 달이 뜨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가 지기 시작하는가 동시에 달이 뜨면서 이 정화들을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병화가 더 밝아. 그러니까 상대보다 내가 더 빛나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도 돼요. 어쨌든 이제 병화가 지고 이제 정화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을 내가 한번 그래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가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코스에 대해서 이제 겁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 뭐 이렇더라. 바톤 터치 해주는 것과도 같죠. 이제 낮 시간은 내가 이끌었으니까 뭐 밤은 이제 겁재한테 뭐 다음을 이끌어줄 정화한테 뭐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세운으로 왔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뭐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어른이라서 이 작용이 뭐 크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병화와 정화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면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병정화가 사주에 다 있다 보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화면이 조금 더 깨끗해졌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타로 카드 이 영상이 조금 더 깨끗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화를 쓰려고 하는 그전에는 이제 병화라는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인문학적인 게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중요하냐, 뭔가 이제 기술적인 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그게 더 중요해진 거야. 그리고 타로를 가미해서 뭔가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야. 이게 뭐 나만의 식상이 더 갖춰야겠다라는 생각도 중요해지고 이제는 뭐야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뭔가 약간 앵무새처럼 따라해서만 될 게 아니다. 그걸로는 이제 변별력이 이제 더 이상 갖기가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정화를 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약간 기술적인 면이 더해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뭐 설명을 드렸는데 뭐 더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도 타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화면이 좀 깔끔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병화일간 분들은 아무래도 겁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겁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겁재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겁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겁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경쟁자나 뭐 이렇게 동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겁재가 음양의 짝으로 남녀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쪽이 이제 병화일간 분들이 되고 이 밑에가 이제 겁재가 되겠습니다. 이제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이게 남녀 사이일 줄 알았어. 즉 뭔가 매력적인 겁재를 만난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빠져들 만한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매력의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런 상대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 상대방 겁재 입장을 한번 볼게요. 겁재는 이 병화일관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자, 이 반면에 지금 나타나는 겁재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스 소드 제가 워른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됐어요. 뭔가 생각하는 게 사고력과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감성적인 면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화라는 게. 정화 겁재라는 게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화는 뭐 문과 이과로 나누자면 이과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죠. 근데 병화는 어때요? 이 중독성이 이 데빌 카드가 굉장히 매력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 없이 살 수 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이 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에이스 소드는 뭔가 이제 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고 조금은 차갑지만 냉철하고 감성적이기보다 굉장히 좀 냉철한 그런 모습의 겁재들이 되고 그리고 병화일관 분들 올해 어지간하면 좀 괜찮거든요. 그 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취는 한 상태예요. 금전적인 면에서 이제 자존심, 자존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죠. 반면에 이제 겁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미련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하염없이 빠져들고 있는 이 블랙홀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런 미련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되고요. 병화일관 분들이 딱 또 썬카드가 나오네요. 근데 이 아이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아이가 꽤 천진난만하게 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게 좋은 카드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소 위험해 보인다는 게 문제가 돼요. 약간 천방지축일 수 있다. 약간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해가 이제는 좀 자중해야 될 때라는 것이 돼요. 이제는 좀 자중해야 될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이 겁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야. 이분은 이제 병화일관 분들 앞에 나타나실 분들은 한번 실패를 한다든지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도약을 하려고 나타나신 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병화가 더 밝게 빛난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어둠 속에서 병화의 빛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되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 주시긴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겁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상대가 누군지를 알면 아무래도 내가 대응하기가 수월하겠죠. 이게 뭐 직장에서 나타나게 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새로 인연이 돼서 나타나게 될 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뭔가 색다른 서로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두 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남자분이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분이 이제 병활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정화가 이 겁재가 지금은 이 상황적으로 봐도 카드의 모습으로 봐도 계속 맞춰주고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병화가 지금 올해 아무래도 대세다 보니까 계속 맞춰주고 있어요.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좀 그런 생각을 해보시긴 해야 돼.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카드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 혹은 나를 둘러싼 주변 인맥들이 나로 인해서 피곤해하고 있진 않은가, 나만 혼자 이렇게 좀 신나하고 있진 않은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겁제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게 두 분이 서로 관계가 좋아요. 서로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카드에선 뒤에 있는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언제 깨져도 지금 사실은 위태위태한 지금 환경 속에 지금 있는 상태다. 그걸 너무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병활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지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호천사 카드를 뽑아서 어떤 조언을 또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호천사 카드인데 또 당신의 수호천사에게 또 물어보라고 또 그러네요. 이게 다른 카드를 봐야겠는데요.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래. 이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 같은데요.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라. 너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약간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한번 마저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 다음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카드 그대로 그냥 뭐 해석을 하자면 상대에게 헌신할수록 삶의 질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겠습니다. 텐 오브 액션. 이게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게 마지막 카드의 의미가 지금 당신 혼자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겁재 놀고 있잖아요. 겁재. 얘네들 지금 일 없어서 놀고 있는 겁재들 지금 삶의 기반이 위태위태한 이런 친구들 데려다가 뭔가 좀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지금 무슨 좀 말하면서도 약간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월은 설명드렸던 거하고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의아했는데 이제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또 그런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그 병화가 정화 겁재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좋고 좀 요청을 해라.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혼자 헌신하지 말고 스스로 좀 짐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뭐 너무 일 중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일 중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니까 지금 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건강이 허락된다면 계속 뭐 하시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토에서 이제 신금으로 넘어간다는 건 이게 좀 한 템포 좀 바꿔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병화일간 분들은 여기까지 또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정화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일간입니다. 자, 정화일간 천간으로는 비견이 되고요. 지지로는 식신이 됩니다. 정화가 지지로 미토를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계속 설명드렸죠. 이제 여름을 지나온 미토죠. 사화, 오화, 그리고 미토에서 정화가 올라온 것이니까 이건 자기 나와발이에요. 정화 입장 미토는 그냥 우리 본가와 같아. 본가. 내 나와바리에서 정화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 고향을 만난 것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미토에서는 내가 큰 소리 칠 수도 있어. 내가 강한 것도 맞아. 하지만 변별력은 좀 떨어진다. 약간 흔한 거죠. 흔남 흔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거.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 고향을 만난 것이기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 것이었는데 뭔가 좀 고만고만해진 듯한 느낌적 느낌이 좀 들게 되는 거. 저는 이제 정미를 보면 그 타로 카드 중에 그 완즈킨 카드가 있어요. 그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완즈킨 카드거든요. 약간 이게 비슷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능력이 좋아. 커리우먼이에요. 커리우먼이고 되게 부지런하고 열정이 넘치다 못해서 과한 열정이 오지랖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남자보다도 능력이 좋고 여왕이에요. 이 막대기 들고 있는 게 바로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지나쳐도 다 좋은데 이게 참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약간 오지랖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가 돼요. 근데 정화 입장에서는 또 정미를 받다는 건 좀 너무 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하다. 너무 과한 열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화가 정화 비견을 받다는 건 이게 비견이라는 건 이제 누군가를 대행할 일 내가 똑같잖아요. 같은 걸 봤으니까 이게 겁재는 외부인이 되는데 비견은 내부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식구 내부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행할 수 있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딱 완주킨 카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한 달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안 그래도 메마른 들판에 안 그래도 지금 메말라 있잖아요. 이민년의 정미월이라는 게 안 그래도 좀 메말라 있는 환경에 이 정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불내는 거야, 불내. 너무 건조하다 못해 불이 나게 생긴 거죠. 정화 있으면 이게 돋보기잖아요. 돋보기로 막 이렇게 이제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사.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들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러면 불나죠. 이제 불난다. 비닐하우스에 버닌 것 같다. 이걸 만약에 이걸 정말 일로서 승화시키면 참 좋은데 사람한테 꽂히면 이게 만약에 와이프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거잖아요. 수사. 남편 수사한다. 카드 내역 검사한다. 수사한다.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게 좋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다. 연애운으로서는 좀 불리하죠. 이걸 좀 피해 가시려면 사주 내에 금이 있으면 좋다. 왜냐면 재성을 재련하는 데 쓰면은 이제 일로서 승화되기도 하고 이 재성이란 건 뭐예요? 내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다. 뭔가 현실적인 거에 꽂혀서 일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니까 경금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뭐 지지에 신금이 있든지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더라도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것이 되고요. 자, 이걸 또 뭐 상황으로 보자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자면 간목일간 남자의
정화일관 여자분이시라면 이거 참 오빠 우리 사이가 뭐야라고 이제 만약에 정화일관 여자분이 이제 간목일관 오빠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 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그쵸? 그러니까 정화일관 여자분이시라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성이 있으면 내가 나를 더 이쁘게 꾸며버린다고요. 굳이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뭐 자꾸 물어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꾸민다고. 누군가한테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정활관 분들 타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활관 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수가 고갈이 되고 사실은 연애운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가 관성이니까 수가 관성이고 재관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벌써 헤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연애를 하고 계셔도 사실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일관 분하고 이제 정화일관 분들의 오빠 분들의 지금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타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관계가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활관 분들의 카드만 놓고 보자면요. 이건 참 이 몹쓸 놈의 사랑 정말 이 몹쓸 놈의 사랑. 이 정활관 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지금 이상형이 나타난 것과 같아요.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인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게 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라내야 될 거라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 머리로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너무 매력적이거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과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들은 정활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반면에 이 상대방 분들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거 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게 좀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지금 감성에 집중해 있고 서로 감정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이건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좀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좀 기다린다든지 좀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좀 기다리는 입장. 지금 오히려 급한 건 정화일관 분들이 되죠. 오히려 나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끊어내야 되는지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막 지금 정신이 막 곤두서기도 하고 끊어내려고 마음도 이쪽은 너무 어떻게 보면 편안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듯한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동요되지가 않는데 이게 정화일관 분들이 오히려 막 지금 막 일희일비해 한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럴 거란 말이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이렇지는 않을 텐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정화일관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보기에는 그 만약 여자분이라고 하신다면 정화일관 그 상대방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여기 보면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냥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그냥 뭐 이 정도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열받는 거지. 그게 열받아.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지금 사실 누가 파트너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 열받는 거지. 이건 좀 더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에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이걸 역전시키기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서 앞으로 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지 한번 살펴보고
이 좋은 카드도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좀 상황이 정화일관 분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일단은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셔야 되고, 돈을 어느 정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지금 너무 참았어. 너무 그냥 오냐오냐 해준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해줬는데, 화낼 때는 내세요. 화낼 때는 내고, 너무 인색하게 굴 필요도 없지만, 화낼 때는 좀 내시고, 그러면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여행도 좀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계가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상대방 주도하에 뭔가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오냐오냐 해준 것도 있고 내가 좀 너무 인색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상대를 정말 내 페이스로 끌어오려면 내가 좀 베풀기도 하면서 좀 화도 내가면서 같이 여행도 가시면서 좀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 수호천사 카드는 정화일관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냐고 물어보네요. 준비됐냐? 이게 찐 사랑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어렵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야, 또 이게 좀 찡하네. 지금 어렵게 이게 막 진짜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야 이렇게 좀 어렵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근면성실한 노력이 이 결과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뤄낸다라는 뜻이 되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되는데 당신의 그런 모습이 정말 진짜 사랑이다. 당신은 준비된 사람이다. 당신이 하는 지금 사랑이 정말 사랑이다. 자, 지금 이제 처음에 나왔던 모습이 지금 뭐 이걸 잘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하시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뭐 이성적으로 해내고 싶은데 뭐 잘라내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근데 처음에 제가 인간관계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타로 카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모르는 해석으로는 일단 그렇게 나왔지만 재성을 재련하라고 한 게 재생관하라는 뜻이 되거든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금전적으로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나도 할 말 하면서 뭔가 좀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가라. 이게 정말 재생관하라는 거거든요. 재생관. 경금 재련해서 재생관해라. 이렇게 되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앞으로 분명 언젠간 그 여러분들 마음을 상대방 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찐사랑 응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화일관 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무토일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